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 새벽 6시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상황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상황, 어,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제 포지션 위주로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제 포지션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 찍었듯이 매도를 단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근거가 이 하락 채널 위주로 또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을 좀 높게 봤기 때문에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단타분은 원금 회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원금은 이제 현금으로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분 코인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항상 여기서 하락장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매도를 또 해가지고 원금 회수도 진행하고 또 다시 현금으로 다시 매수를 하고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인 개수를 좀 많이 늘렸었어요. 늘렸고 그다음에 현금은 계속 유지한 상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좀 아쉽게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평균 매도가가 한 8,800달러 정도 되는데 저랑 비슷하게 매도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또 파셔가지고 디크레드를 또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크레드도 잠깐 어,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힘이 강하잖아요. 지금 9,40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락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뚫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이제 뚫렸다고 볼 수 있고요. 뚫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목표 타점이 이제 9,800달러 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거냐? 그렇지 않죠. 저는 그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자리에서만 좀 들어가고 싶어요. 최대한 현금 같은 경우는 좀 지키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 당연히 기다리겠죠. 기다리는데 아직까지도 언제든지 여기 지금 저항이 많잖아요. 이제 과거에도 좀 저항을 또 맞았다가 다시 떨어진 과거 이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을 또 맞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충분히. 그렇게 되면은 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어, 하겠죠. 근데 만약에 하락 채널을 유지한 상태에서 떨어졌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든지 6,300달러부터나 아니면은 진짜 많이 보수적으로 보면은 더 아래 선에서 뭐 5,000달러대까지 지금 또 다시 이 하락 채널을 유지했을 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다시 매수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반등할 때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비트코인만 해도 수익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지금 올라가줬습니다. 올라가준 건 또 아쉽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코인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면요 아무 대응도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수익분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분은 매도를 어디서 할 거냐면요 어떻게 진행되느냐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좀 보고 대응을 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뚫어줄지 아니면은 좀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와 줄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패턴을 좀 볼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간을 유지해 줄지 아니면은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거 좀 보고 만약에 다시 상승해 줄 패턴이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인다 하면은 기다리겠죠. 한 11,000달러 정도까지 기다릴 텐데 아마 그 전에 매도를 할 상황이다. 좀 이제 다시 또 하락해가지고 여기서 좀 저항을 좀 강하게 맞아서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반등할 때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반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바로 이렇게 쭉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물론 있었어요. 지금 일봉인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저항을 맞고 나서 바로 이렇게 쭉 떨어져요. 아 이거 저항이 아니죠? 이거 말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바로 이렇게 일봉으로 말고 좀 짧게 보면요. 이 일봉 안에서도 이렇게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떨어졌다가 아마 근데 하루 안에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반등 주면은 그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뭐 예를 들어 마진 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 가져가시는 분들 좀 많을 텐데, 굳이 하실 거면은 다음 저항을 보고 하시는 게 또 어떨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어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 여기 좀 넘겨가지고 수익을 좀 단타분이라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좀 장기 저항선인데요, 여기쯤 닿았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늦어도 11,000달러 정도에서는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나머지도. 왜냐면은 어차피 비트코인 전에 들고 있던 비트코인과 그리고 여기서 매도해서 늘렸던 비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매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번도 대상승장이 올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도 수익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는 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알트코인들인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 그죠? BSV,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렇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줬고, 나머지 코인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을 해준 상태예요. 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 간 코인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뭐 이런 게 되겠죠. 메이저 코인이 좀 잘 안 갔는데,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정도가 굉장히 많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저도 들고 있지만 지금 조금 하락을 하네요, 비트코인이.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저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갈 거예요. 매도를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다른 코인들은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뭐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거 좀 뜨면서 상승을 좀 많이 해줬는데, 특히 비트코인 SV는 진작에 좀 팔았는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가져갈 그릇이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트코인 캐시는 어쨌든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이 경우도 당연히 상승을 많이 해주지 못했으니까,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 대비는 좀 많이 상승해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일단 매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 목표 매도가가 30만 원 중반까지는 가야지 매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면은 아마 또 다시 수익 실현을 하고, 다 매도는 하지 않을 거지만 매도를 하고 다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현금 가지고 또 다시 10만 원대를 다시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도를 할 상황이 아니죠. 물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발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지금 단타로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단타를 하실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하시면 돼요. 굳이 하실 거면요. 어차피 다시 또 물리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결국에는 적당한 가격에서 물려야죠. 대신 뭐 진짜 고점 뚫었을 때 물리면은 그건 정말 오래 기다리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좀 하락을 해줬을 때 적당한 선에서 매수만 들어가면요, 사실 물리더라도 금방 회복해줍니다. 수익 실현까지 가능한 구간까지 오기 때문에 단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마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률도 높고, 또 어, 이제 디크레드 볼 건데,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8,800달러에서 매도를 하셨는데, 이거를 디크레드로 전부 다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추천드린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 비트코인을 매도해가지고 지금 자발트를 탄다?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저였다면은, 물론 매수는 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매수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디크레드는 지금 움직임이 딱히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펌핑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는데 아마 이렇게 올 때쯤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때 당장 지금 올랐으니까 매도를 해야지. 그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디크레드만. 근데 그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은 아마 매도를 걸어 놓을 것 같아요. 계속 매도를. 근데 아마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는 노려보지 않겠지만 정말 높은 자리까지 노려보겠다면은 아마 35,000 정도. 그다음에 뭐 적당한 선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은 한 3만 정도나 뭐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어, 매도를 걸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매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요,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 정도 수익이면요,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넘어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메이저 코인으로도 단타를 하실 거면은 비트코인 위주로 또 하세요. 굳이 하셨으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굳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코인으로,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셨으면요, SV나 뭐 이런 거 들어가셨으면 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코인들, 대부분의 코인들은 그렇게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상승폭이 크다든지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딱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내가 고른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정말 다른 코인이 타고 싶다 하시면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한 500만 원치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속 들고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0만 원치 수익 실현했으면은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났겠지만 뭐 그냥 500만 원이라 생각하고, 그 500만 원치는 뭐 다른 알트코인, 내가 원하는 알트코인들 보면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그나마 좀 마인드 컨트롤하기도 쉽고 대응하기도 조금 그나마 쉽다고 생각해요. 위험 분산 효과도 있고, 특히 뭐 알트코인들을 진짜 심하게 물려도 뭐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냉정한 판단도 가능하고 기다림도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투자라는 게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르잖아요. 이 사이클이 빠른데 보통 사이클이 물렸을 때 사이클이 사람이 굉장히 그 나중에 처음에는 좀 화가 나다가 그러다가 뭐 우울하다가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좌절해서 이제 체념을 하는 그런 선까지 가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돌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은 당연히 누구나 계속 느껴요. 만약에 이제 물린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제 수익 실현하면은 다르겠지만, 근데 물린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다시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계속 느낄 때 좀 결정을 좀 빨리 해야 돼요. 만약에 단타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보통 좌절로 가가지고 체념하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계속 화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우울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화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돌면요, 결정을 못하고 계속 물려있는 상태만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코인 시장에는 훨씬 더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패턴이 계속 온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매도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손절할 때는 빨리빨리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타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지점에서 잘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지점보다는 적당히 하락을 하더라도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수익 실현할 때도 뭐 한 5% 빼고, 5% 먹고 빼고, 이건 초단타잖아요. 그거 말고 좀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적당히 잡았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서 잡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계획적으로 잡았을 때는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길게 가져가서 좀 큰 수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가격에서 좀 물렸어요. 내가 좀 추격 매수를 하다가 뭐 물렸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좀 빨리 그 패턴을 빨리 가져가자는 거죠. 좌절까지 빨리 가서 그냥 아 손해를 감수하고 다음에 다시 또 노리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또 다시 고점에서 또 물리고 이런 패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대상승장으로 이어진다면 또 말이 다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 다들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보셔가지고 행복한 생각을 다시 이제 또 행복한 패턴이란다. 말이 꼬이네 자꾸. 아무튼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